안녕하세요. 국위 백지욱입니다. 논문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선배님의 논문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사무직 근로자에서 만성 목통증과 관련된 S를 평가하기 위해서 스카퓰라 디스키네시스 검사와 레터럴 스카퓰라 슬라이드 테스트를 사용한 연구라고 합니다. 배경은 SD와 LSST에는 각각 한계가 있어서 만성 목통증 환자에서 두 검사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더 유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성 목통증이 있는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SD를 3단계로 나누고 정상, 미세 이상, 그러니까 노멀, 서틀, 오비우스, 그리고 LSSD를 함께 사용해서 견갑골 기능을 평가하고 VAS, 바스와 NDI를 측정한 연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적과 정적을 같이 측정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LSSD 포지션 2, 어깨 외전을 45도 한 그 각도에서 측정한 거리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우세측 팔은 P값이 0.0021, 그리고 비우세측 팔은 P값이 0.0195로 나타났습니다. 서틀이나 오비우스 그룹은 정상 그룹보다 견갑, 흉갑 거리가 유의가 더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은 즉슨 SD가 있을수록 비대칭이나 거리가 증가하고 또한 SD 심각도와 LSST 포지션 2 사이의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습니다. 우세측 같은 경우는 P값이 0.040 그리고 비우세측 같은 경우는 P값이 0.049였습니다. SD 심할수록 LSST 값이 증가했고 SD가 있는 대상자는 우세측에서 NDI 점수가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즉 기능장애가 더 높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스와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해봤는데 SD랑 LSST는 관계가 있고 SD 심할수록 거리가 증가하고 SD랑 기능장애는 관계 있고 SD 있으면 기능이 더 나쁘고 그리고 SD랑 통증은 관계가 없는 걸로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견갑골 기능 평가는 정적 구조와 동적 움직임을 함께 고려해 더 정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견갑골 주변 근육 기능의 변화는 경추 부위의 기계적 문제 그리고 목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SD는 손상이 아니라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GH 조인트는 인체에서 가장 가동성이 큰 관절이고 안정성은 대부분 연부 조직에 의존을 하며 견갑골은 어깨와 경추 사이에 위치해서 움직임 그리고 안정성을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견갑골의 적절한 위치와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시간 동안 나쁜 자세를 통해서 컴퓨터 작업을 하면 FHP를 유발하고 견갑골 전이, 견갑골 주변 근육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근육이 이상해지면 경추의 기계적 기능 장애가 목 통증을 이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견갑골 안정화 운동은 CMP에서 통증을 감소시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직 CMP 환자 20살에서 50세까지 해서 바스가 3.5에서 8 정도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G파워로 산출된 83명을 모집한 연구입니다. SN 3단계 분류 기반인 STT를 사용해서 평가를 했고 흉추랑 견갑골 사이 거리는 LSST를 사용해서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STT 같은 경우에는 이제 68.1kg 몸무게가 미만인 사람은 1.4kg 아령을 들고 몸무게가 68.1kg 이상인 사람은 2.3kg 아령을 들고 팔을 180도 올렸다가 내리기, 3초 올리고 3초 내리기를 5번, 5번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촉진도 하고 시각으로 동적 평가 관찰도 했다고 합니다. 결과는 노멀, 서틀, 오비우스 세 단계로 나눴습니다. LSST 같은 경우는 흉추와 견갑골 하각 사이의 거리를 세 가지 어깨 자세에서 측정했다고 합니다. 포지션 1은 중립 자세, 그래서 팔을 자연스럽게 내리고 있는 상태에서 측정 한번 했고, 그리고 포지션 2는 손을 골반에 올린 자세, 이때는 손바닥은 아래쪽을 향한 상태에서 측정을 했고, 포지션 3 같은 경우에는 어깨를 90도 외전하고 내전한 상태, 엄지가 아래쪽을 향하도록 한 상태에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세에서 포지션 1, 2, 3에서 T7 극돌기랑 견갑골 하각 사이 거리를 측정했습니다. 측정은 캘리퍼로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NDI 같은 경우는 설문지 사용해서 NDI를 측정했습니다. 바스는 지난 일주일간 최대 내가 아팠던 통증을 이제 바스로 수치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규성 검정하고 아노바와 상관 분석을 사용해서 STT, LSST, 바스, NDI 간 관계를 분석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SDT 등급과 관계없는 것은 나이, 성별, 체중, 통증이었고 SDT 등급과 관계 있는 것은 키, 기능장애였습니다.
SD가 있을수록 NDI가 증가했고, 하지만 통증은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상자 특성이랑 SDT 등급별 비교 결과입니다. 그래서 P값이 높게 나온 거는 제가 이렇게 따로 체크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 도미넌트 업계에서 SDT 등급별 대상자 특성 비교고, SD 영향은 사용되는 쪽에서만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 같은 경우에는 SDT 등급에 따른 LSST 거리 비교 우측을 했고요. 보면은 이제 LSST2에서 SD 심할수록 거리가 증가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 더미넌트 업계에서 SDT 등급에 따른 LSST 거리 비교한 표입니다. 이것도 LSST2에서 SD 있는 그룹이 거리가 더 컸습니다. 그리고 이 표는 SDT와 LSST 상관관계, 그리고 SDT와 LSST는 45도에서만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체크를 해두었습니다. 이 표 같은 경우에는 LSST랑 통증, 기능장애 상관관계인데 LSST는 통증이나 기능장애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갑골 기능 이상 평가는 정적이랑 동적 두 개 다 함께 고려를 해야 하며 이를 통해서 기능장애의 관계를 보다 정확히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LC 등급과 견갑 흉곽거리 사이에 유의한 연관성이 나타났고 특히 LSST 포지션 2에서 45도 올렸을 때 제일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이는 SD가 심할수록 견갑골 전인이 증가함을 의미하고 SD가 있는 대상자는 더 높은 수준의 경부 기능 장애를 보였다고 합니다. 제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